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런 일상 일들로 다투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법원에 제출한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높은 것은요, 부부의 결사 정다원입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한 달 이혼 건수가 대략 7천 건에 달한다고 해요. 결혼 건수가 대략 1만 9천 건인 거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이 이혼한다고 볼 수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법원에 제출한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높은 것은요, 바로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상담을 해봤을 때요, 성격 차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가장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격 차이가요, 과연 연애할 때 진짜 몰랐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격 차이라는 말 안에는요, 구체적으로 정말 어떤 이유가 숨어져 있었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이혼하는 상상치도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격 차이 안에는요, 생활 중요도의 가치관 차이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진짜 있었던 사례들을 예시로 들어볼 텐데요. 들어보시면 아마 바로 하고 공감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반려견, 반려묘입니다. 내담자의 사연인데요. 아내분에게는 결혼 전부터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얼마나 가족 같고 자식 같겠어요. 남편분도 연애할 때는 당연히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강아지 데려오는 것에 당연히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남편은요,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털 날린 것도 싫고 옆에 와가지고 부비는 것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살다 보니 아내는 자기 자식 같은 강아지를 남편이 좀 무시하고 멀리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점점 서운함이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강아지한테 미안하니까 그전보다 오히려 더 챙겨주게 됐어요. 근데 또 남편 입장에서는 나보다 강아지를 더 신경 쓰는 모습이 오히려 더 기분 나쁘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강아지로 인해서 둘 사이에 불만과 다툼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둘이 관계에서 문제가 아니라 강아지로 인해서 계속 다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이 남편을 선택해야 되는지 강아지를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찾아온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소리를 주셨어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그건 억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남편에게 더 친절하고 잘해줬을 때 남편도 강아지를 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이기 때문에 동물을 좀 더 좋아하지 않고 나만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내는 근본적으로 강아지, 동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좋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편을 더 비난하는 마음이 컸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두 번째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릴스나 교육 영상을 강요하는 배우자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내담자는 남편분이었어요. 이 부부는 미취학 아동 2명을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였는데요.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겠어요. 일하고 애들 재우고 먹이고 씻기고 잠까지 재우고 나면 겨우 1-2시간 잠자기 전까지 개인 시간이 생기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마다 자꾸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봤어? 아직 안 봤어? 왜 안 봐? 아내는 인스타그램 릴스나 쇼츠에서 자녀 교육 관련 영상이나 건강 관련 정보 영상을 도움이 된다고 매번 보내주기도 하고요. 또 거기다가 남편이 고쳐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나 남편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을 유튜브에서 전문가들이 강의해놓은 내용을 가지고 자꾸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내주는 건 좋아요. 근데 빈도수가 너무 잦다는 거죠. 거기다가 안 보면 서운해하고 자식에 대한 관심도 없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 유일한 1-2시간 자유시간 동안에 아내가 내주는 숙제를 보고 어땠는지 소감을 말해야만 했어요. 물론 우리 아내 입장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보냈겠죠. 남편 입장에서는 퇴근하고 와서 또 일을 하는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특히 이 내담자분은 봤던 영상 중에 하나가요, 의미도 없고 큰 중요하지도 않은 낚시성 영상이었던 거죠. 그것까지 봐야 하나라는 회의감도 들기도 하고, 과연 우리 아내는 다 봤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대요. 이거를 이 표현을 하려면, 그래서 릴스나 쇼츠로 또 다른 비난을 가하는 거죠. 대놓고 비난하는 것보다 더 고통받는 비난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런 일상 일들로 다투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의 시간을 통제하는 겁니다. 서로 24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저는 이 결혼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를 만나요. 날마다 친구를 만났던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친구를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내 배우자와 퇴근 후에 같이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만약에 약속이 많아가지고 배우자 함께 할 수 없다면 이거는 양해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시간을 공유하는 사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요즘 생기고 있어요. 요즘 세상을 잘 살아가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많은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많은 책에서는 자기계발서가 보물 터지듯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 중에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새벽형 인간, 아침형 인간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 24시간을 남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남편과 좀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아내가 만나면 시간을 서로를 통제하면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이 아내는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서 자신이 나름대로 직장을 갖고 있는데 남편이 자신을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뭔가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동과 태도에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가치관의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드렸는데요. 예전에는 성격 차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돈을 모으냐 못 모으냐 생활을 뭐 정리정돈 하느냐 안 하느냐에 사소해 보이는 듯한 내용들도 많았고 누가 봐도 그냥 정답인 것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는 같은 성격 차이라고 해도 이거 강아지 좋아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강아지 싫어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뭔가 정답을 딱 내리기 어려운 문제로 갈등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중요도의 차이가 갈등을 크게 빚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이 가정을 운영하고 지속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도가 높죠.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했다는 사례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사례는 대부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서로 돈을 투자하고 싶은 분야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아내분은 아이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남편의 입장은 차라리 그 돈으로 가족 여행을 가거나 대출을 갚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둘의 가치 중에 더 나쁘고 좋은 거는 사실 없어요. 그냥 사실 서로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에 가치관이 다른 것뿐이죠. 이런 경제 중요도의 차이점은요. 생활 속에서 또 다른 갈등을 빚게 되기도 합니다. 여자분들의 경우는요. 결혼 전에 미용비, 네일비 등 꾸밈을 하거나 품위를 유지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머리 하는데 30만 원, 네일 하는데 8만 원, 또 피부 관리를 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겠죠. 근데 남자들은 요즘 많이 신경을 쓰는 분들이 있지만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결혼하고 남편분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굉장히 놀라워하거든요. 근데 반대로는 남자분들은 운동이나 게임하는 것에 많은 시간이나 비용을 지출하기도 합니다. 서로 몰랐던 지출 내역을 결혼하고 나서 오픈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종교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래 식탁에서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양대 산맥이 있죠. 정치랑 종교. 특히 종교가 괜히 함구하는 주제가 아니에요. 근데 부부간의 종교가 다르잖아요. 불신 지옥보다 더 살아있는 지옥이 펼쳐집니다. 이것도 사례로 얘기해 드릴게요. 아내분 집안이 독실한 크리스천이래요. 시댁은 불교 집안이고 남편은 무교였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괜찮았죠. 근데 결혼 후에 시댁을 가다 보니 종교 문제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 갈등은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이 불교 신자인 어머니께서는 너를 위해서 등을 달았다. 너를 위해서 내가 항상 복을 빌고 있다. 자, 너를 위해서 거북이를 방생하려고 하니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독실한 크리스찬인 며느리는 어머니 제 이름은 절대 저 등 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방생이라뇨. 그거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맞짱을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더 지나서는요. 보통 가족 행사를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만나야 되잖아요. 교회 일정 때문에 양가 일정 잡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일요일이나 크리스마스 등등 교회 같이 가주기를 바라는 기색이 역력하고 또 한쪽에서는 같이 절도 가고 기도도 드리러 가는 그런 압박을 자꾸 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원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갈등을 빚게 되는 거죠.
이런 종교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성격 차이는요, 많은 분들이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사소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상적인 이유들로 갈등이 깊어지고는 합니다. 단순하게 성향 차이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고요. 결혼 후에는 더 현실적이고 복잡한 상황을 마주하기 때문에 연애할 때는 잘 몰랐던 것들이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나조차도 몰랐던 내 성향을 결혼 후에 마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고 결혼하지만 막상 예방하기가 쉽지 않죠.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난 사람의 성격과 성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나와 이 사람이 같이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체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배우자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좋으냐 나에게 나쁘냐의 문제가 생길 뿐입니다. 성격이 문제가인 것이 아니고 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정 댓글에 성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을 남겨놨어요. 이 성향 테스트는 여러분의 성향을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나의 배우자는 어떤 성향인지도 판단을 해보셔서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 잘 살아가려면 어떤 언어와 어떤 표현들을 해야 하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부의 결사 정다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